안녕하세요. 호주TV 뉴스입니다. 오늘 첫 소식, 브리즈번 코비드19 지역 감염 소식입니다. 지난 25일 목요일 브리즈번 스태퍼드에서 살고 있는 26세 남성이 코비드19 양성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유전체 분석 결과 영국 변이 바이러스인 것으로 밝혀졌고요. 어디서 감염됐는지 감염 경로를 조사한 결과 3월 10일에 발표된 알렉산드라 프린세스 병원 클러스터와 관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조경가인 이 남성은 22일부터 증세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감염된 상태에서 지역사회에서 일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퀸즐랜드 보건부는 노인요양원과 병원, 교도소 방문을 일시 금지한다고 밝히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이 남성이 방문한 곳은 지금 띄워드리는 영상과 같은 곳인데요. 카렌데일 쇼핑센터와 에버른 파크의 아이스크림집, 뉴스테드와 레드클리프의 식당과 스태포드 소재 고즈맨 고메즈, 또 버닝스를 또 방문했다고 하네요. 갑자기 또 지역 감염이라니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겠네요. 한편 NSW주는 26일 금요일을 기준으로 9일 연속 지역사회 감염자가 발생하지 않았는데요. 이에 앞서 NSW주는 목요일 규제 완화를 한 번 더 발표했습니다. 이로써 3월 29일 월요일부터는 그동안 대중교통 이용 시에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했던 마스크도 권장 단계로 조정되고요. 결혼식과 장례식, 합창과 댄스, 가정방문 인원 등의 제한이 해제됩니다. 단 100명 이상의 인원은 코로나 안전계획과 전자방명록이 필수라고 합니다. 또한 모든 실내외 공간의 거리 두기가 25명 이상부터는 2제곱미터로 변경이 됩니다. 심지어 극장과 공연장 등 엔터테인먼트 장소 전좌석에서 관객 수용이 가능해진다고 하네요. 하지만 야외 사모임에서는 최대 200명으로 인원이 제한되고요. 축제와 또 통제되는 야외 행사가 최대 1만 명으로 허용이 됩니다. 거리 시위 등 비통제 행사는요, 최대 5천 명으로 허용이 된다고 하네요. 한편 빅토리아에서도 규제 완화 소식이 있었는데요. 지난 26일을 기준으로 28일 동안 지역 감염 0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26일 오후 6시부터는요, 가정 방문자를 최대 100명까지 초대할 수 있다고 하네요. 야외 모임은 200명까지 제한이 완화됩니다. 또한 소매점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해제가 되는데요. 대중교통과 병원에서의 마스크 착용은 계속 의무화가 유지된다고 하네요. 뿐만 아니라 그동안 중단됐던 국제선 입국이 4월 8일부터 재개된다고 합니다. 현재 빅토리아주는 멜번 3차 봉쇄의 원인이 됐던 홀리데이 인과 파크 로얄과 같은 호텔 격리시설에 낡은 환풍기를 전면 점검하고 보수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이 문제가 해결되면 격리 호텔의 해외 귀국자들을 수용할 수 있기 때문에 국제선 입국 재개가 가능해지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우선 800명이 매주 수용이 가능해지고요. 수용 인원을 점차 늘려서 추후에는 1120명까지 확대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빅토리아 주정부는 호텔 레드존에서는 N95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과 코로나 진단 테스트를 위해 객실에 입장할 때는 최대 5분 이상 머무르지 않도록 하는 등 개인보호 장비 PPE 규정을 더욱 강화할 방침입니다. 또한 호텔 투숙객이 사용했던 연무식 흡입 보조기구 네뷸라이저를 수화물 검사와 검역에서 한층 강화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한편 호주 현지에서 맞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첫 번째 배치가요, 24일 유통되기 시작했다고 하네요. 총 83만 2천 개의 백신으로 멜버른 파크빌 시설의 트럭에 실려서 전국의 클리닉에 배포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렉 헌트 보건부 장관은 호주 내 접종 속도가 가속화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현했습니다. 이번엔 홍수 소식입니다. 한 주 동안 호주 뉴스에서는 홍수 소식으로 가득했는데요. 뉴스를 켜면 혹스밸리 강과 와라감바댐, 골드코스트 등의 홍수 영상이 계속 나오더라고요. 시청자분들 댁에는 비 피해 없으셨는지 모르겠네요. NSW주에서는 중북부 지역과 시드니 서부, 퀸즐랜드에서는 남동부 지역의 피해가 컸는데요. 연방정부와 주정부, 호주 4대 은행이 홍수로 피해를 입은 주민과 중소기업들을 돕기 위해 나섰습니다. 우선 스콧 모리슨 총리는 홍수 피해가 큰 NSW 18개 지자체에게 정부 재난지원금과 재난수당을 지원한다고 21일 발표했습니다.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는 성인 1인당 $1,000와 아동 1인당 $400의 일회성 지원금을 지급하고요.
생계를 잃었다면 최대 13주 동안 단기소득 지원금이 제공됩니다. 이 지원금과 수당은 올해 9월 20일까지 신청이 가능하고요. 서비스 오스트레일리아 180-2266에 전화를 하거나 홈페이지에서 신청 양식을 다운로드한 후 1300-727-760으로 팩스를 보내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서비스 오스트레일리아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확인할 수 있다고 하네요. 이번엔 캔버라 연방의사당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폭로에 관한 소식입니다. 이 뉴스도 요즘 호주 뉴스에 자주 등장하고 있는데요. 지난 22일 익명의 한 내부 고발자에 의해 캔버라의 연방의사당 내 여성 하원의원의 사무실에서 자위 행위를 하는 정부 직원의 이미지와 영상이 유출돼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 고발자는 명상과 기도를 위해 마련된 의사당 내 기도실에서 의원들과 당직자들이 종종 성관계를 가졌고 심지어 당직자들이 연립정부의 하원 의원들을 위해 성노동자를 고용하곤 했다고 폭로했습니다. 이전인 2019년도에도 샘 바스티아리 전 노동당 상원의원이 인터뷰에서 기도실의 유일한 쓰임새는 성관계라고 폭로한 적이 있는데요. 스콧 모리슨 총리도 역겹고 구역질난다라고 맹비난했습니다. 내부 고발자는 이번 폭로로 의사당 내 저급한 문화는 개혁돼야 한다며 폭로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이번엔 $100 상당의 호텔 바우처 소식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다이넨티스 커버 바우처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지난 25일 NSW 주정부가 NSW 거주자들에게 각각 $100 상당의 숙박 바우처 20만 장을 제공할 것이라고 또 밝혔습니다. 바우처는 선착순으로 배정이 되고요. 6월에 출시가 된다라고 하네요. 바우처는 시드니 도심의 숙박시설 제공 업체에서만 사용할 수 있고요. 이는 그동안 팬데믹으로 어려움에 처했던 숙박업계를 돕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바우처 외에도 시드니 도심에서 더 많은 밴드가 공연하도록 장려하기 위해 라이브 음악 패키지 지원에 $2,400만 추가로 지출된다라고 하네요. 이번엔 뉴질랜드와의 트래블 버블 소식입니다. 뉴질랜드가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라던 호주와의 트래블 버블에 대한 결정에 대해서 조금 더 기다려야 하며 4월 6일에 최종 날짜를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렇죠. 검토하고 준비해야 할 것들이 많겠죠. 4월 6일에 어떤 결정을 이제 발표를 할지 정말 궁금하네요. 이어서 부활절에는 저렴한 해산물 가격을 만날 수 있다라는 소식입니다. 이제 대략 일주일 되면 부활절인데요. 이른의 해산물 산업은 시즌 준비로 한창이라고 하네요. 또한 코비드 규제 완화로 관련 분야 종사자들은 기대감에 부풀어 있습니다. 저렴한 해산물도 맛보고요. 해산물 산업에도 도움이 되면 좋겠네요. 이어서 날씨 소식입니다. 더 이상 비 예보는 없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다행히도 시드니는 맑고 구름 낀 날씨 이어지겠네요. 최고 기온은 27도 되겠습니다. 다음 주 날씨는 어떤가 또 한번 볼까요? 비가 내리는 날은 월요일밖에 없네요. 다행히도 구름 끼고 해 뜨는 날씨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기온은요 23도, 22도, 그리고 27도까지 최고 기온을 보이겠네요. 계속해서 다른 지역의 날씨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리즈번에도 구름 끼고 맑은 날씨 이어지겠네요. 최고 기온 30도로 다소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그 밑으로 캔버라와 멜번, 호바트, 애들레이드 비 소식 있네요. 기온은 21도, 20도대 최고 기온을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퍼스는 27도로 맑은 날씨 보이겠습니다. 다윈은 33도로 무더운 날씨 보이겠는데요. 맑고 구름 끼는 날씨 보이고 있네요.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봬요. See ya!